초대받은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류학 전공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중국 지역 전공합니다. 중국은 워낙 넓어서 중국 전공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상하이 전공합니다. 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삶에 대한 관심으로서의 관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관찰의 힘을 믿습니다. 물론 선수들을 관찰하다 보면 때론 보고 싶지 않은 장면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소중한 하프타임 8분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기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감독인데 감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계속 봐야 하고 그 선수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전반에 보고 짧은 순간 동안 전술을 바꾸거나 선수를 교체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관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관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관찰을 굉장히 잘 쓰신 관찰이라는 방법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분입니다. 예, 제가 셜록드라고 쓴 이유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분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예, 잘 아시죠? 예, 굉장히 짧은 순간의 관찰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해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셜록드 ED를 붙여서 쓴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이 셜록이란 캐릭터에 너무 빠져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관찰의 방법은 잘 못 배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행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행 좋아하시죠? 예, 사실 마음은 있으나 가기 어려운 것이 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간이 많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돈이 생기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여행이죠. 요즘에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면 낯선 곳에 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일단 엄청나게 많은 검색을 하죠. 그리고 모든 지역에 다 카페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 그러니까 대만이든 뭐가 중국이든 어디가 됐든 다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카페에 일단 가입을 하고 카페에 가입하면 이제 등업을 해야 적당한 자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댓글들 30개를 일단 달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잘 봐주세요 이런 거 쭉 달고 그래서 이제 등업이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을 쭉 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죠. 그리고 여행 책자에 소개된 곳들을 이제 나에게 좀 파일로 갖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가서 여행을 가면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삶을 보거나 뭐 그들을 보려는 시도들을 하지 않고 내가 검색한 것들을 확인하러 가는 작업들을 하죠. 누가 이 카페에 가면 이거 꼭 먹어야 돼요. 그럼 가서 사진 찍고 뭐 여기 꼭 가셔야 됩니다. 가서 사진 찍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샷들을 가지고 그곳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 본국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합니다. 나 여기 갔었어. 그런 정보가 없이 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인가 약간 탐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트라이 해보거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이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이것이 여행이어야 하고 그런 과정이라면 사실 관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여행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카탈리가 호모노마드라는 책에서 떠나는 사람은 경이롭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세상의 여행은 사실 굉장히 이제 뭐 그냥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경이롭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관찰보다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보다는 데이터 로밍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 저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이런 거죠. 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험하시는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삶을 보지 않고 3.5인치 스크린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나의 앞에 누가 와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건 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3.5인치 스크린에 빠져서 앞을 보고 있느라고 내 앞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신 것도 모르고 계속 캔디만 날리고 뭐 이러고 있죠. 예. 그래서 일어나야 할 때를 놓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관찰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찰이 사라지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정보가 굉장히 널려 있고 정보가 굉장히 많아졌고 정보를 찾는 것이 쉽다는 믿음이 생겨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검색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내가 굳이 힘들게 내 몸 써가면서 관찰하는 것은 뭐 힘든 건데 내가 왜 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뭐 인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꼭 무슨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걸고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굉장히 다양한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예, 저는 뭐 스포츠 잘 안 좋아하고 잘 안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도루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루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데이터 로밍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투수를 봐야 되고 포수를 봐야 되고 타석에 있는 나의 팀의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굉장히 빠른 순간에 판단을 해서 뛰어야 하는 것이 바로 관찰을 이용한 도루의 방법이겠죠. 이런 것처럼 저는 관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덕성여대 에스노그래피 그러니까 문화인류학과이고 제가 에스노그래피 연구소에 있는데요. 한 회사하고 짧은 조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회사가 하는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를 위한 파일럿 스터디를 이제 저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관찰을 해서 뭔가 약간 짧은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썼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할 거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주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고요. 그 관찰한 것들 그 시간 이제 뭐 한 6시간, 4시간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 대상자한테 네가 이 4시간 동안 한 게 뭔지를 좀 써봐봐라고 해서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 표를 보고 이제 연구자들이 같이 얘기를 해보는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썼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20대 남성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내용입니다. 이거 뭐 시간구조 분석표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일련의 행위들을 그러니까 일련의 행위의 시퀀스들을 하나의 표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4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오후입니다. 이 집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오빠를 관찰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시까지 관찰을 했겠죠. 뭐 보시면 공부 살짝 8분. 예. 우리가 늘상 공부하는 모습이 사실 그렇죠. 뭐 예. 8분 시작하고 일단 잤습니다. 뭐 몸이 편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예. 휴식 1시간 정도 했고 다시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딴짓 좀 있습니다. 뭐 늘상 있는 일이죠. 예. 그리고 컴퓨터를 약 1시간 했고 텔레비전을 약 1시간 좀 넘게 봤는데 중간에 부엌에 가서 시리얼 말아갖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 먹으면서 이렇게 그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하고 씻고 뭐 끝났습니다. 이게 약 6시간 동안 이제 연구자가 관찰해서 표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관찰을 하고 이 관찰 대상자한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 연구자의 오빠죠. 한테 네가 6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써봐봐라고 해서 쓴 것이 이 표입니다. 공부 일단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1시간 반, 거의 2시간. 16시부터 18시 35분까지 약 2시간 반 정도까지 했다라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좀 하다가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표가 나왔습니다. 예, 뭐가 앞에 것과 뭐가 달라졌죠? 뭐가 빠졌어요. 예, 텔레비전 보기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관찰에서는 1시간 정도를 텔레비전을 봤는데 네가 한 일을 6시간 동안 한 일을 써봐라고 했더니 텔레비전 보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물어봤어요. 야, 너 오빠 텔레비전 1시간 넘게 봤잖아.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텔레비전을 봐.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게임 중계를 받고 거기에 나오는 선수가 누군지 몰라서 심지어 검색도 했다. 그랬더니 그때야
그렇지, 내가 텔레비전을 조금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면담 인터뷰 조사 같은 걸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약간 긍정적일 것 같은 행위들은 늘려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고, 약간 부정적,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이, 텔레비전 보는 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은 좀 줄여서 대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면담의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행동을 회고적으로 생각해서 끌어내서 하는 대답이 면담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들은 당연히 면담의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면담의 방법들 굉장히 요즘에 회사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면담의 방법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가능하다면 관찰이라는 방법들을, 일상에서의 관찰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관찰을 통한 몇 가지 유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 지금 밑에 그 designagenstcrime.com 같은 곳이 있는데요. 뭐 저는 뭐 이런 분야에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지금 얘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범죄, 특히 이제 절도 같은 거에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뭐 인간 행동 과학자, 디자이너, 인류학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나온 몇 가지의 예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뒤에 자전거인데요. 자전거 타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참 묶어놓기도 애매하고, 뭐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다고 이렇게 뭐 들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전거는 항상 누군가가 가져가는 물건이죠. 가끔 보면 이제 바퀴만 묶여 있거나 아니면 자전거인데 안장만 없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이 세상에 공산품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항상 하나 모자라게 만들어져 있다. 100명이 안장이 필요한데 안장은 99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돌고 도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자, 위에 자전거는, 위에 지금 왼쪽에 있는 자전거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자물쇠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접고 그 와이어를 풀러서 바퀴까지 같이 묶어서 같이 잠가 놓는 형태의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자전거가 어떤 형태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자전거를 훔쳐가는 거는 자물쇠를 끊거나 바퀴를 빼거나, 바퀴 요즘에는 이제 원터치로 빠지니까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저 자전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와이어가 끊어져 있는 건 이건 작물이구나, 알겠죠. 그 옆에 있는 자전거는 자전거 거치대인데요. 프레임과 바퀴를 같이 묶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이렇게 M형의 틀이고요. 밑에 있는 의자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열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방을 옆에 놓거나 빈 의자에 놓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둑들이 가다가 쓱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의자 밑에다 걸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냈던 의자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까먹고 안 가져가면 할 수 없죠.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ATM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비밀번호들을 이렇게 쓱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 이 일정한 영역 안에 다른 사람이 오면 진동이나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뭐 이런 장치입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보신 사례는 그 매뉴얼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전자제품 매뉴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일부 그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일종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전자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의 사례고요. 이 사례는 저희 덕성여자대학교 에트노그래피 연구소하고 기술인문융합 창작소가 이번 상반기에 진행했던 마케팅 에트노그래피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하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뭐 사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위에는 남성 화장품의 사례 조사를 하신 팀이 있었습니다. 남성 화장품 잘 아시면 요즘에 이제 남성들 화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관찰팀의 결과에 의하면 아침에 출근 전에 55분 동안 화장하고 나가시는 남자분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근데 그분이 놀라운 건 집에 와서는 그냥 주무시더라 라는 거였었고요. 근데 근데 남성들도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뭐 그루밍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졌는데 남성들은 내가 화장한다는 사실을 남들이 아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을 사더라도 자기 엄마나 누나나 여자친구나 여자인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거나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 화장품 매장에 가서 잘 안 산답니다. 왜냐하면 남성 화장품 매장에 가서 남성 화장품을 사는 순간 나는 화장하는 남자예요 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여성용 제품을 사는데요. 여성용 제품을 사는 이유는 그것이 기능이 좋다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내가 화장한다는 걸 가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남자분은 화장품 파우치를 갖고 다니시는데 파우치가 드러나면 민망하니까 안경 케이스에 넣고 다니신대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남성 화장품 잘 나갑니다. 시장이 커졌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쓰는가를 좀 보면 약간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여기입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쳐다보고 열심히 보면 사실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보는 일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몽족의 사진인데 몽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중국 남부, 라오스, 뭐 베트남 이런 일대에 사시는 소수 민족인데 아무래도 뭐 당연히 우리들과 혹은 미국과 문화가 당연히 다르겠죠. 뭐 재밌는 사례로는 몽족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반을 이제 땅에다 묻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영혼이 돌아가서 그 태반을 저고리처럼 입고 저세상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문화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는 리아의 나라라는 책에 보면 이 몽족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미국으로 난민을 가는데 이 책에 나오는 사례는 몽족의 아이가 아파요. 그런데 미국 의사들이 진단하기에 이것은 간질병입니다. 간질병은 의학적으로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라고 의사들이 믿고 그래서 치료를 막 하고 있는데 몽족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은 나쁜 영의 장난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자꾸 안 받으려 하고 치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기네는 무당을 불러와서 하루 종일 구슬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선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문화가 계속 충돌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 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어떤 문화적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를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옆에 보이는 분 클리퍼드 기어츠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인도네시아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 이제 발리에 갔습니다. 발리에서는 닭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닭싸움, 닭이 싸우는 겁니다. 예, 1박 2일에서 보는 거 아니고요. 닭이 싸우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걸고 그래서 하는 남성들의 스포츠입니다. 근데 사실은 불법이에요. 어느 날 기어츠하고 기어츠의 부인하고 이제 닭싸움 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다 어떤 닭들의 돈을 걸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사람들이 경찰을 피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기어츠 부부도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같이 도망갔어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막 이렇게 쫓아갔대요.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집에 그 사람 집인지 뭐 딴 사람 집인지 모르겠지만 쑥 들어가더랍니다. 자기네도 둘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주인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떤 남자 한 명 들어오고 왜 미국인 부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근데 눈치를 챈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식탁에다가 식탁보를 깔더니 찻잔을 4개 놓더랍니다. 거기 다 같이 앉아서 뭐 이러고 있었겠죠. 막 뛰어왔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마치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던 건 모양. 그런 모양처럼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그 상황을 모면했답니다. 그러면서 기어치가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 이 사람들이 닭싸움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경찰이 들이닥치고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닭싸움은, 발리 닭싸움은 그냥 닭들이 싸우고 거기에 돈을 거는 도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녹아 있는 스포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나는 그들과 함께 도망가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들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경험의 문제입니다. 관찰, 그냥 눈으로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과 공감하는 것, 이것이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에서는 이것을 참여 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관찰이라고 열심히 얘기했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원하지 않아도 계속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뭐 약간 머리 약간 파마 살짝 했는데 못 알아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얘기하죠. 나 머리 좀 달라진 거 없어? 뭐가 달라졌어? 나 머리 돈 주고 했냐?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 이제 되게 서로 싸움이 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들이 조금 아프면 그 사람은 아프지 않아, 나 괜찮아라고 해도 아픈 줄 알죠. 이게 관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일들을 보고 그것들을 기록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그 관심들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